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법적 논의가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면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특검이 노리는 외환죄의 함정, 헌법 논쟁과 북한의 법적 지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대응, 김건희 여사 건강과 체포영장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심 전선을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12.3 계엄과 관련된 외환죄 의혹은 기존 내란 혐의를 넘어서는 중대 범죄로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 국가의 전쟁을 일으킨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외환 유치죄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내란죄보다도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준비 단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만큼 수사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왜 지금 외환죄냐라는 것이겠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외환죄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건 단순한 혐의 입증을 넘어서서 정치적 타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환죄는 북한과의 통모가 핵심인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북한과 대립각을 세운 정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NLL 충돌을 유인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인데요. 여기에 NLL 도발 유도, 오물풍선 등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이 메모를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과 통모했다는 외환죄 요건이 성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외환죄 적용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해 북한을 우리 영토 내 반국가 단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점에서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대법원은 1983년 판결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판단한 바 있고 간첩죄 적용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특검은 이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북한은 실질적 적국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핵심은 통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하거나 북한이 실제로 응답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외환유치죄는 물론 일반 이적죄조차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지요. 자,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환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받을 장소, 담당 검사, 특검 사무실의 위치조차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이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는 특검과는 무관한 별도 수사기관의 행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고 특검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검은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경론이 예상이 되며 특검 수사의 무리수인지 정당한 조치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포영장
청구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뉴스가 전해진 시각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론도 김민석의 여러 가지 논란에 집중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특검이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계산된 시점이라는 의심을 낳습니다. 사실상 청문회 전국의 중심축을 윤석열 체포영장으로 돌려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특검이 독립된 수사기구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정권의 정치적 프레임 전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치 특검이 되는 길을 자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상식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간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쟤는 단순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곁을 지키는 일은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오히려 정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정훈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간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병간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아무런 소환 통보 없이 전격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짓는 건 명백한 무리수이며 이를 두고 시간 끌기라며 공격하는 건 지나친 정치적 해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소환이 이루어지면 정당하게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정권과 특검 측이 이번 사안을 활용해 증거인멸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려는 정치적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의 학위 취소 논란까지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의도된 정치 기획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오히려 특검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원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외환죄, 특히 외환 유치죄는 단 한 차례도 기소된 전례가 없습니다. 간첩죄나 이적죄와는 달리 국가 간 통모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정훈 변호사 역시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는 계속 싸운 정권이다.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외환죄 적용은 사실상 성립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이적죄나 공무상 기밀 누설에 가까운 혐의들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종의 범죄 프레임 확장 전략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곧 애초에 외환죄는 수사의 명분용이고 실질 타겟은 일반 이적죄나 공무상 기밀 누설죄라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미지 타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정당한 수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 가고 있는 방향은 수사라기보단 정치 보복에 가깝다는 우려가 큽니다. 북한과 싸웠던 정권을 두고 북한과 손을 잡았다고 몰아가는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논리와 형법의 원칙을 넘어서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정치 보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혐의를 더 씌우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보복의 칼춤입니다. 특히 외환죄와 같은 중대 혐의를 근거도 없이 적용하라는 시도는 법이 아니라 권력이 주도하는 사법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특검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정권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이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